안녕하세요. 엄천수입니다. 오늘은 맘설치 20번째 강의입니다. 17강에 이어서 하는 거고요. 17강이 수학 용어를 알면 수학이 보인다 라는 기사였죠. 동아사이언스 한국일보 공동 기사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19강도 17강에 이어서 했었던 거죠. 자, 19강도 한번 볼게요. 봅시다. PDF에서 19강도 숫자, 그 다음에 숫자의 집합을 어떤 이니셜로 표현하는 거. 자, 자연수가 내추럴 넘버면 n인데, n이고요. 그 내추럴 넘버의 집합, 셋도 n이라고 하는 거. 자, 유리수는 rational 넘버니까 넘버일 때는 r이지만 집합으로는 quotient. 그쵸? 유리수를 포함하는, 유리수가 하나 포함하는 분수는 유리수가 되죠. 그쵸? 그러고 그 분수가 독일어로 코어션트도 있기 때문에 Q라고 했던 거. 그 19강이었어요. 자, 20강 갈게요. 그래서 17강에서, 그러니까 수학 용어를 알면 수학이 보인다. 자, 요 기사죠. 박경미, 그 다음에 뭐 교수라고 써도 되고요. 한 칸 띄고 수학 용어 구글에서 찾으면 요 기사가 뜨는데 17강에서는 뭐 마름모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수학 용어를 잘 아는 것이 수학 사고의 시발점이자 수학 학습의 종착점이 된다. 그쵸? 자, 수학 용어를 알아야지 수학 사고의 시발점이 되고 수학 학습의 종착점이 된다는 얘기하면서 17강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부채꼴도 설명드렸고 여기 니콜라 브루바키 집합 표시하는 거 19강에서 했고 오늘은 맨 마지막 자 읽어볼게요. 원뿔에서 옆선을 모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 모선의 한 끝점을 중심으로 하여 공간에서 회전시키면 원뿔이 생성된다. 즉 모선을 원뿔을 만드는 모태가 되기 때문에 어미모의 의미와 잘 어울린다. 모선할 때 이게 어미 모잖아요. 엄마 할 때. 이처럼 수학 용어를 만든 사람이 어떤 사고를 했는지 그 이면의 아이디어를 잘 더듬어 간다면 수학이 훨씬 가깝게 느껴질 것이다. 자, 그 어떤 이면의 사고. 그쵸? 아까 그 유리수, rational number가 왜 Q일까? 그쵸? 그 이면의 사고라고 하면 일단 첫째는 독일 정수론이나 그쵸 집합론을 따질 때 그리고 이 유리 숫자의 집합을 나타내는 건 현대 수학이에요. 그쵸? 그러면 1935년에 니콜라 그쵸 브루바키 어소시에이션이 생각나는 것이고 그게 이면에 있고 그게 생각나는 것이고 그 프랑스 수학자들이 독일의 수학자들을 존중해준 그게 이면이 되겠죠. 자, 누구를 존중해 줄까요? 대표적으로 가우스가 있을 것이고요. 수학의 왕자. 그쵸? 복소수를 그 발전시킨 거, 뭐 발명이나 발견이라 그러면 안 되겠죠. 복소수의 개념을 더 시초가 돼서 발전을 시킨 분. 그리고 집합론은 칸토르가 아예 집합론의 시초가 된 분이죠. 그래서 독일의 그런 수학자들을 좀 추켜 세우는, 인정해주는 그런 이면이 있었던 거고, 그쵸? 그래서 독일의 단어, 코오션트가 분수라는 것까지 찾아내서, 그쵸? 유리수는 집합으로 표현하면 Q다. 자, 이렇게 알면 수학이 훨씬 가깝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요거를 가지고 오늘은 모선, 엄마 모자가 들어간 모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 텍스트로 가고요. 자, 요 기사 내용까지 다 읽어드렸고요. 자, 원뿔은 6학년 2학기에 나오죠. 그쵸? 원뿔 6학년 2학기에 나오는데, 자, 여기서도 보면 원뿔을 설명할 때, 원뿔에서, 자, 원뿔은, 영어로 콘이에요. 우리가 아이스 콘 할 때 이 콘.
꽃갈 모양으로 된 게 콘이죠. 자, 그러면 이게 원뿔이라는 건 입체 도형이고요. 여기 원뿔에 꼭지점이 있고, 이렇게 밑면이 원이죠. 그쵸? 자, 원뿔에서 원뿔의 꼭지점과 밑면의 원의 둘레의 한 점을 이은 선분을 모선이라고 한다. 뭐 정의는 뭐 그렇다고 하니까 뭐 받아들일 수 있는데 좀 모르겠어요. 자, 여기 밑면을 보면 이렇게 점점점이 이렇게 막 있죠. 원에. 그쵸? 자, 그럼 원뿔의 꼭지점에서 밑면. 그쵸? 밑면은 둘레인데 이제 이 원이 점으로 막 연결돼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스테인데 이거를 연결한 거예요. 꼭지점에서 점점점점 있는 거를 이렇게 연결. 그쵸? 얘가 바로 모선이라고 합니다. 모선. 그쵸? 근데 왜 이게 어미모랑 왜 관련이 있는지까지는 정의만 갖고는 모르겠죠. 아이들이 이렇다라고 하면 한번 꼭지점에서 밑면 원의 둘레 점을 연결해 봐서 이 점점점들을 한번 연결해 봐서 이게 모선 맞네 라고 이해할 수도 있으나 왜 모선이라는 그 단어를 번역할 때 왜 어미모자를 왜 썼을까? 그 뒷배경까지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뭐 원뿔 그리기, 교과에서 원뿔 만들기로 돼 있는데 엄친수는 원뿔의 생성이라고 했어요. 자, 교과서에서 일단 회전, 스핀해서 만드는 거를 가르쳐 줘요. 자, 요 삼각형이 하나 있고 축이 하나 있죠. 먼저. 그리고 요 삼각형이 있고 이 축을 갖고 스핀, 회전을 하면 입체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다시요. 이렇게 축이 있고요. 여기 한 삼각형을 빙글빙글 돌리면 입체가 된다는 거죠. 그쵸? 예. 자, 이 회전을 할 때, 회전을 해서 그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저는 투사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원뿔 모양은 맞죠? 꽃갈콘 모자요. 자, 이렇게 꼭지점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원의 둘레에, 자, 이렇게 점들이 있죠. 더 촘촘하게 돼야 되는데, 어찌했던, 이렇게 점을 그리고, 꼭지점에서 요 점까지 한번 그어 볼게요. 그럼 얘가 모선이 되겠죠. 자, 이런 모선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점에도 그을 수 있고, 자, 이렇게 투사하는 거예요, 모선은. 자, 이 점과 이 점, 프로젝션. 자, 모선이 무지 많아지고, 이런 모선이 촘촘하게 되면 다 채워져서 입체가 되는 것이죠. 그쵸? 자, 이렇게 투사, 프로젝션으로 원뿔을 그려보면 모선의 개념이 더 명확해집니다. 자, 꼭지점에서 밑면의 원의 둘레 한 점을 연결하는 거. 자, 그죠? 자, 이 모선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원뿔을 투사로 그릴 때 뭐가 중요하냐면 원뿔은 결론적으로 입체죠. 자, 입체 도형입니다. 자, 입체 도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입체는 이 평면. 자, 요 밑면에 이렇게 원이 있는 거죠. 이렇게 원이 있고 꼭지점. 요 두 개. 그냥 평면 도형이 있어요. 그냥 어떤 도화지를 꺼내놓고 밑에 원을 그리고 위에 점을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모선이 이렇게 촘촘하게 계속 이 밑에 원을 따라가면서 그려줘서 입체가 되는 것인데, 그쵸? 맞죠? 이 꼭지점에서 삥 돌아가면서 이렇게 연결해주면서 촘촘히 채워주면 입체가 되는 것인데, 태초에 있어야 되는 거는 준선이에요. 모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준선. 이 밑면에 평면에 원이 있어야 되고요. 또 평면적 요소인 꼭지점이 있는데 그걸 연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준선은
한자로 보니까 뭐 사람 이름 같긴 한데 기준이 되는 선이라는 거예요. 자, 준선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선이 있어야 돼요. 준선이 있어야지 모선이 있는 거예요. 엄마 그냥 태어나는 거, 엄마가 그냥 그 원뿔이라는 입체를 탄생시키는 건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준은 디렉터. 기준. 감독을 하고 나를 따르라는 그 디렉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때 릭스는 그냥 여섯 명사예요. 뭐 아스트릭스, 뭐 아스테릭스, 게임 이름에 뭐 아스테릭스도 있고 그런 릭스라고 하면은 여성 명사의 어떤 전미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디렉트까지만 보자는 거죠. 준선, 디렉트. 모선은 뭐 마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generate 여기 릭스 빼고요. 보면 generate까지 읽으시면 돼요. 자, 생성하다란 뜻이죠. generator. 그쵸? 그래서 제가 원뿔의 생성이라고 했고요. 이 프로젝션으로 보자는 거죠. 자, 원뿔의 생성을 하려면 자, 이 밑면 평면에 그 원의 둘레가 기준선이 되는 거고요. direct에다 릭스, directri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꼭지점에서 그 준선의 한 점들을 따라가는 선들, 요게 generate 해서 genera. 그래서 generator, generatrix. 좀 발음이 어렵죠? 그래서 generator에 genera까지 외우시고, rix만 붙여주면 돼요. generatrix. 그쵸? generatrix. 자, 그래서 모선은 엄마인데 생산을 하는, 입체 원뿔을 만드는 그 선이 모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generator 외우시고 generatrix. 오케이? 그죠? 자, 이제 그 모선 정의에서는 그쵸? 원뿔에서 꼭지점에서 밑면에 원 둘레 있는 점을 연결한 선을 모선이라고 합니다. 요 하나만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모선입니다. 얘도 모선입니다. 했지만 정확한 의미는 자 밑면에 원 둘레를 준선이라 하고 준선이 기준이 돼서 준선의 한 점씩을 계속 연결하면 그쵸? 얘를 모선이라고 하고 generate 원뿔을 생성하는 선이 됩니다. 그래서 generatrix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고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준선이 나오는 또 준선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아요. 이거 고등학교 수학에서 준선 많이 들어보셨는데 어디서? 포물선에서. 자, 패라볼라를 한번 가볼게요. 자, 포물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왜? 준선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이거는 물론 아이들이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지금 준선의 예가 되는 포물선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자, 포물선으로 가면 역시 포물선에 이제 준선이 나오죠. 그쵸? 자, 기준선이 원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포물선의 정의도 한번 들어볼게요. 평면 위의 한 정점 F와 그 점을 지나는 정직선 L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을 포물선이라고 한다. 그쵸? 자, 중요한 거는 포물선은 평면이죠. 그쵸? 평면이라 가지고 자, 한번 다시 볼게요. 평면에서 중요한 건 기준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순서대로 점 다음에 선이기 때문에 자, 그 평면의 한 정점 정이라는 건 정지했다는 뜻이겠죠. 움직이지 않는 점이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직선인데 이것도 딱 이렇게 고정되게 딱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정확하게 딱 직선이 되는 그런 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평면에 정점과 정직선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정점과 이 점에서 만약에 내가 어떤 선을 이렇게 그어요. 뭐 길이가 이게 한 2cm라고 할게요. 그럼 이 끝점이 있죠? 그럼 여기서도 또 똑바로 이렇게 꾸불꾸불하지 않고 딱 똑바로 그리면은 이 점들이 하나 생기죠. 그쵸? 또
내가 한 정점에서 이렇게 선을 걷어요. 그 다음에 얘를 또 이렇게 똑바로 축과 똑바로 해서 그리면 그쵸? 중선에 만나게 그려야 되죠. 중선이 중요하죠. 자, 그리고 또 초점에서 한번 이렇게 거볼게요. 얘하고 얘에서 준선으로 가는 또 선을 그어요. 그쵸? 그럴 때는 요 점들이, 자, 색깔이 안 변하네요. 요 점들, 요 점들, 요 점들을 연결하면은 이게 포물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점, 원뿔에서도 꼭지점이 하나 있었고요. 자, 밑에 원 둘레에 준선이 있으면, 그쵸? 여기에 준선에 다 점을 이렇게 점으로 표시하고, 그쵸? 꼭지점에서 연결하면 이게 입체가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럼 포물선 한번 해봅시다. 하나의 정점이 있고, 그쵸? 준선이 있어요. 그쵸? 준선이 있고, 얘에서 만약에 뭐 어떤 거리를 재고, 얘랑 똑같은 요 점에서 이 거리 같다고 할게요. 그쵸? 그리고 점이 하나 생기죠. 또 그런 점들을 계속 연결해서 보면, 그쵸? 이게 뭐 포물선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포물선에도 이 준선이 중요한 겁니다. 자, 준선은 기준선. 디렉트를 해줘야 돼요. 야, 일로 따라서 여기서부터 기준으로 잡아 하는 그 디렉트. 그래서 디렉트릭스. 근데 모선은 원뿔에서 모선은 입체 원뿔을 만드니까 제네라까지 하면 돼요. 제네라트릭스. 자, 여기까지 하면 모선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고요. 또 어떤 이런 원뿔이라는 입체와 또 평면이지만 포물선, 그쵸? 포물선이란 거를 공부할 때 정의를 내릴 때 요 점과 여기 초점과 준선이 중요하고 원뿔에서는 꼭지점과 또 준선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까지 설명 다 됐고요. 또 참고로 포물선. 외래 영어가 더 쉽죠? 파라볼라는 뭐 파라볼라 안테나, 뭐 파라볼라 많이 들어봐서 더 잘 아시는데 한자로 포물선은 뭔가요? 투포환할 때 포자죠? 던지다. 물건을 던질 때 그려지는 궤적. 자, 물건을 던지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안 떨어지죠. 정점으로 푹 쐈다 이렇게 쭉 떨어지죠. 자, 이 모양이 포물선이에요. 그쵸? 만약에 내가 좀 뭐 이렇게 던지진 않고 약간 비스듬히 이렇게 던지면 또 이렇게 뚝 떨어지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비스듬히 던지면 이렇게 떨어진다. 자, 이게 포물선이죠? 자, 포물선을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자, 이렇게 포물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포물선 한자뜻까지 다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면 제가 엄친수 네이버 블로그에 자, 엄친수 쓰시고 원뿔과 모선 이렇게 쓰시면 요 제가 네이버에 썼던 거 찾을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원뿔, 그쵸? 그 다음에는 엄친수, 뭐 준선, 포물선과 준선 그렇게 쓰시면 요 두 번째 준선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엄친수, 준선 쓰면은 자, 원뿔 모선과 준선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냥 엄친수 준선만 치면 원뿔 곡선인데 그쵸? 타원형도 나오고 그 2차 함수 이런 걸 원뿔 곡선이라고 해요. 그쵸? 코닉 섹션 원뿔 곡선 이렇게 자른 거예요. 이렇게 자른 면들 아이고 이게 움직이네. 자,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런 게 뭐 타원을 그리거나 포물선을 그릴 때 이 준선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관점에서만 보시면 됩니다. 이건 고등학교 걸 정리한 거라서 지금 어머니가 꼭 보시진 않아도 돼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모선과 준선, 원뿔의 모선을 설명드린 것이죠.
자, 오늘 맘서치 20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업 끝!